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행입니다. 네, 2021년 성장 저저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. 또 이번 주 시황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장기 2, 3년 동안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도 앞으로 향후 이익 늘어나는 만큼의 또 오르면서 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차별적인 성장에 따라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까지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황부터 얘기 드리고요. 바로 종목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우선은 지난주 시황을 좀 본다면 국내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좀 증가세가 좀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데 따른 우려감이 좀 있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도 일주일 연장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흐름 지난주 좀 보였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피는 이렇게 옆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고, 반면에 코스닥은 좀 더 상승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따라서 시젠이 델타 변이 진단키트 해외 승인 소식도 좀 있으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선방이 좀 나왔다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펄어비스의 중국 시장 게임 판호 허가 소식 등도 있으면서 일단 뭐 개별주 장세는 또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지난주에도 좀 전개가 되어서 뭐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한 흐름에서의 좀 마감으로 코스피는 저렇게 옆으로 좀 쉬었지만 코스닥은 계속 좀 양봉을 뿜어내면서 우상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는 흐름들 좀 나오면서 미중시도 계속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펼쳐주고 있고요. 뭐 다우존스도 우상향 흐름, 또 S&P 500 기준, 또 나스닥도 그렇고,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또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띄웠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나스닥이나 S&P 500 기준 사상 최고치 흐름에서 또 마감도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에 영향에 따라서 오늘도 한국 증시도 양시장 또 상승도 좀 마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또 긍정적인 투자 심리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미국의 소비 심리도 지난주 좀 개선된 부분들도 있으면서 지금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이런 경제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한국의 6월달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39.7%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, 컨센서스가 33.6%였는데 이 대비했을 때 역시 또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뭐 자동차 업종이 34.4% 정도가 자동차 부품 쪽은 100% 넘게 네, 108.2%로 성장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,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네, 68.5% 성장을 보이고,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51.7% 상승. 그리고 뭐 가전사업 쪽이 47.6%, 2차전지 39.4%, 반도체 34.4%를 올라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높은 수출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본다면 역시 또 이런 코스피 상장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. 특히나 뭐 자동차,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, 또 이런 가전 쪽 2차전지까지 해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 지금 7월 7일로 좀 대기를 또 하고 있고요. 이 점도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,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. 반도체 가전 쪽이 수출이 호조를 띠는 만큼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과 함께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한 달 동안 상향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의 뭐 증시 수급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또 수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한국 수출도 호조세를 띠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 시장도 완만한 우상향 흐름 지속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으로는 IT나 뭐 가전 쪽, 그리고 뭐 반도체, 뭐 친환경 차, 친환경 에너지 등, 그리고 이제 뭐 면세점 카지노,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트 업종들도 최근 계속 꾸준하게 또 실적 잘 나오는 또 쪽인데 관심 있게 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친환경
친환경 뭐 차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, 또 경제재개 수혜주들도 최근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라던가 또 이런 코로나19 확산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부진한 흐름 나오는데, 이럴 때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보신다면 오히려 또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경제재개 수혜주들도 최근 또 이런 쉬어가는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시향에 대한 부분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이제 독일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좀 휴장에 좀 들어가는데, 이 점도 좀 참조를 하셔서 이제 유럽 증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이제 또 관심 종목 얘기를 드린다면 두 종목, 네, 첫 번째는 J-콘텐트리, 컨텐트 업종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J-콘텐트리는 이제 중앙일보 계열의 이 복합 미디어 기업으로서 뭐 잡지나 극장 운영, 그리고 방송 업무 대행, 뭐 행사나 드라마 제작 등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작품 수가 좀 감소하면서 방송 부문의 실적이 부진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, 하지만 상당히 수익성은 좀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, 특히나 이제 동시 방영하는 작품 수가 증가한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이면서 2분기에는 뭐 로스쿨이라던가 또 뭐 알고 있지만 같은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언더커버나 또 티빙, 월간집 등이 IH 인터내셔널을 통한 동시 방영을 좀 한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너를 닮은 사람들, 네, 뭐 인간 실격, 구경이 같은 또 기대작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방송 쪽 사업들도 기대가, 방송 부문도 꾸준한 성장 기대가 되지만, 또 이제 또 영화관 사업 쪽도 앞으로의 또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인 수혜의 기대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5월달 박스 오피스를 보니까 관객 수가 187.1%가 증가해서 네, 580만 명 정도를 기록을 벌써 하고 있으면서 지금 6월달 누계 관객 수가 전월 대비 33%를 증가해서 점진적인 개선세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작사인 윕을 인수를 좀 하는 데 따라서 이 미국 윕집은 인수를 통한 해외 진출 기대감, 해외 사업에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형 OTT 작품을 같이 좀 공동 제작도 할 수가 있고, 또 기존 국내 IP를 통한 뭐 판권 수출이라던가 또 글로벌 IP의 국내 리메이크 등의 활발한 시너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내에서도 제작사를 3곳이나 인수를 하면서 뭐 콘텐트 지음이라던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, 또 프로덕션 HR 같은 지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또 콘텐츠 제작 역량을 더욱더 좀 강화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J-콘텐트리의 실적은 일단 지난해는 좀 적자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기록을 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영화 사업 부문에서 타격이 좀 크고 방송은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고 보일 수 있겠고, 근데 이제 올해는 적자 폭을 좀 크게 줄이면서 네, 순이익 기준으로 30억 정도로 적자폭을 크게 줄일 걸로 보여지고요. 지난해 1000억대에서 30억으로 줄이는 거니까 상당히 크게 개선이라고 보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지금 400억대로 흑자 전환하면서 최대 실적 예상이고요. 그리고 이제 내후년 480억 예상이 돼서 내후년에는 이제 거의 한 500억 가까이로 순이익이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크게 개선이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또 지금 고성장세 기대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동사의 또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면 일단은 순이익이 중장기 관점에서 좀 예상되는 게 지금 한 480억쯤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2023년도 기준 예상치가 네, 480억쯤.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PER을 좀 해본다면, 네, PER 프리미엄을 동사는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컨텐츠 기업이니까. 평균적으로도 뭐 25배에서 30배, 요 정도를 받아서, 25배 적용하면 1조 2천억, 30배는 1조 4천억 쪽
정도가 되겠고요. 현재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8,400억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1조 2천억의 주가로는 73,000원이고요. 네, 1조 4천억은 87,000원쯤이 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 수준이 48,000원인데 중장기는 뭐 40에서 한 70%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지 않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또 2분기 실적 부진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좀 눌린 흐름이라 약간 121선 이런 파란색 라인까지도 좀 터치하면서 눌렸고요. 그래서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저가면서 들어올 만한 또 타이밍도 되니까 또 단기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J콘텐트를 얘기를 해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MBT를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 기업은 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지금 캐시 슬라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포인트 광고의 1위 사업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동사가 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이 휴대폰 앱 초기 화면에서 이 슬라이드를 딱 올렸을 때 광고 나오는 부분 이걸 또 다 보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런 보상을 주는 앱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걸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, 그리고 이게 KC 슬라이드는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라고 하면 또 에디슨 오퍼리라고 해서 요건 또 이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 앱 사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동사가 진행하는 또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광고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어떤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으면서 수익성을 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인트 이런 보상 시스템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런 에디슨 같은 경우는 동사의 이런 기업 대상의 또 포인트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지금 네이버 페이라던가 네이버 웹툰에 30개 이상 제휴사를 이미 좀 확보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 페이와 또 네이버 웹툰 쪽으로 30개 이상으로 이렇게 제휴사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 월간 이용자 수 500만을 넘기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 기준 목표가 지금 뭐 900만 되고 있다고 하는데, 앞으로 또 성장 기대가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동사에 또 지금 관련된 또 실적들이 또 크게 늘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좀 흑자 전환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 상당한 또 고성장과 함께 이런 인터넷 마케팅 수준으로서 포인트 광고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뭐 굉장히 고성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,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성장기에 좀 진입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서 동사가 지금 1위의 시장 점유율도 좀 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네이버 웹툰과 같은 이제 대형 고객사의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경쟁력까지도 좀 입증이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해외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또 해외 글로벌 또 시장 좀 확대라던가 이런 다양한 다른 또 국가로의 또 진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지는 또 기업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MBT는 지난해가 한 2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최근 5개년 순이익이 거의 뭐 좀 적자도 좀 있었고 잘 벌면 한 20억 좀 벌던 기업인데 올해 좀 예상되는 게 지금 30억이고요. 내년이 한 90억, 내후년 100억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한 고성장세로 지난해 20억 벌던 기업이지만 지금 2, 3년 만에 100억까지도 실적이 예상이 되는 고성장세가 기대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올해도 최대 실적, 내년 내후년에도 최대 실적 행진 역시 기대되는 기업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실적을 또 감안한 중장기 목표를 잡아보면 일단은 2023년 기준 100억 정도로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요. 여기다가 이제 PER을 곱해야 되는데 동사는 사실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과거 프리미엄을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이런 또 미디어 업종 쪽에서도 동사가 포인트 광고에서 점유율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높은 프리미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, 그렇다면 뭐 35배에서 뭐 40배쯤의 프리미엄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35배 프리미엄을 준다면 3,500억 정도, 30배면 40배면 이제 4,000억이 되겠죠.
그래서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,400억 정도인데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3,500억을 주가환산 시에는 41,000원 정도, 4,000억은 주가환산 시에 47,000원 정도의 또 목표가를 줄 수가 있어서 현재 29,000원에서는 또 충분한 상승여력으로 한 40에서 60% 정도의 상승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또 최근 단기적인 수급도 기관들 돈 계속 좀 들어오면서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있고요. 그러면서 약간 조정받아서 이런 21선 라인도 좀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네, 여기서 조금 더 지지받고 올라갈 만한 또 그림 또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릴 때 관심 있게 또 보셔도 또 좋을 만한 또 단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두 종목까지 오늘 또 이번 주 시장 주도할 만한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